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은 부산의 4대 교역국으로 지역 상공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활약과 더불어 양국 간의 심리적으로 더욱 가깝게 느껴지면서 보다 활발한 교류가 예상됩니다.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기업들의 수출 교역국은 모두 212개 나라. 그중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수출량이 4번째로 많은 주요 교역국입니다. 교역량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 2017년 12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엔 수출 부진으로 액수는 다소 줄었지만 수출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8.2%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해외 투자 금액 규모의 비중에 있어서도 최근에 한 10년 전 한 5%에 머물던 것이 최근에 거의 20% 육박할 정도로 베트남의 그 지역에 차지하는 교육 대상국으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주로 편직물과 무선통신기기, 신발 등을 부산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고 갈수록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인구가 1억 명으로 시장성도 큰 만큼 부산 기업들의 진출이 계속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35세 미만의 인구가 약 35%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로 구성된 인구 구조와 최근에 불고 있는 한류 바람을 활용할 경우 소비재를 중심으로 하는 베트남의 온라인 시장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과 유럽연합의 FTA가 조만간 시행되면 베트남에 진출한 부산 기업들도 수출 증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베트남은 박항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활약과 이번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보다 거리감이 줄어들면서 부산은 물론 전국적인 경제교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네, 일본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을 외쳤던 그날로부터 한 세기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통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44년 일본군 기지를 배경으로 한 무대. 일본군 사이로 가녀린 소녀들이 등장하고 한 맺힌 울음을 토해내듯 구슬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일제에 항거한 청년과 학생의 투쟁을 그린 연극 해방의 연습 장면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저항하며 견뎌내는 위안부 소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어떤 피해나 어떤 슬픔 속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그 당시 위안부 소녀들처럼 버텨내고 지지 않고 이겨내는 그 정신 자체가 가장 큰 독립운동. 일제 강점기의 아픈 역사 위안부. 지난 1월 김복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남은 생존자는 23명으로 부산에서는 96살의 할머니가 유일합니다. 일본의 사과도 받지 못한 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일하다 원폭 피해를 입은 김성수 할아버지. 90을 훌쩍 넘은 나이가 됐지만 그날의 기억은 또렷합니다. 갑작스레 불이 번쩍 하더라고요. 옆번개 불이지. 이상하다. 뭐 소위탄 떨어졌나 뭐 있나. 김 할아버지는 원폭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는 피폭 확인증을 신청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거부당했습니다. 2016년 시작된 소송도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명부를 폐기한 탓에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초 나가사키 법원은 피해 진술에 증거력이 있다며 김 할아버지를 피폭자로 인정했고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재판장한테 그렇게 했어. 언제 땅 떨어질 때 그 빚값 그냥 받는데
어째서 인정을 안 하느냐. 독립을 외쳤던 그날, 그리고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1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진실 회복과 진실 은폐의 무한 반복 속에 버텨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네, 오늘 신문 읽기 먼저 부산일보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교사들이 사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각해 부산시 교육청이 직접 교사 보호에 나섰다는 기사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교사의 교육 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9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는데요. 선제 조치로 올해부터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변호사, 전문 상담사 등으로 원스톱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6면에 있는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외국인 교수가 부산을 찾아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의 해외 전문가 초청 강연에 온 호주의 리차드 우 뉴사우스웨일스대 항공과 교수의 얘기인데요. 그는 김해공항의 확장에 그칠 경우 20년 후면 한계에 이르러 어차피 신공항 건설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동남권은 관문공항 발전 가능성이 큰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 리처드 우 교수의 의견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정부가 선정한 국유재산 토지 개발의 선도 사업에 강서구 강동동의 옛 부산 원해 시험장 대지를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이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기재부는 사업이 완료되면 서부산 유통단지 및 김해 경전철과 연계돼 부산 강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관계자의 말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13면에 있는 기사 살펴봅니다. 부산의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증가 폭이 지난해 13만 4천여 명에서 올해는 평년의 절반 수준인 5만 8천여 명에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규제로 다주택자가 아파트 청약에 참여할 기회가 줄었고, 최근 침체기에 빠진 분양시장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해지하는 사람은 늘고 새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줄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남서쪽에서 비구름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부산과 경남 지역은 오전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낮 동안에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이 비는 밤부터 다시 시작돼 내일 새벽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아침 출근길 쌀쌀함은 덜한 편인데요. 낮 기온은 최고 14도로 어제보다 낮아서 일교차가 크진 않겠습니다. 연일 높게 오르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풍 계열의 바람과 함께 비가 내려서 오늘은 일시적으로 대기질 상황이 조금 나아지겠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또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양산 14도, 울산과 창원이 12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그치겠지만 이후에도 구름이 다소 지나겠고요. 3일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또 한 번의 비 소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있을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한국거래소 BIFC 금융강좌가 오늘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 52층 부산국제금융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강좌에서는 올해 변동성 확대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이슈 점검과 함께 투자자의 전략적 대응 방법, 가계부채와 금리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상구 다누림홀 기획공연 연극 달동네 공연이 오늘 저녁 7시 반 사상구청 다누림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극단 바라가 준비한 이 공연은 가족과 이웃의 정에 대한 이야기로 웃음과 감동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구 닭밭골 보행 편의시설 개통식이 오늘 오전 10시 서구 북산리 공영주차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개통식에는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엘리베이터 시설 개통을 축하하고 시설 등을 함께 둘러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시에 중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도 100년 되는 해죠. 이렇게 뜻깊은 올해 임시정부가 있었던 중국 상하이 그리고 항저우에서 판소리 유관순 열사가 처음으로 공연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문화산책 이만흥 기자입니다. 1919년 3월 1일 아운의 상태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목 놓아 외치던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 유관순 열사가입니다. 다음 달 1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국립부산국악원이 마련한 무대입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김구 선생의 증손녀와 독립투사의 후손들을 위해 기념 공연을 마련한 겁니다. 판소리 유관순 열사가에 이어 독립투사들이 넋을 위로하는 살풀이 춤도 선을 보입니다. 살풀이는 넋을 그린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3.1운동이나 저희 이번 100주년 기념을 통해서는 즐겁기도 하지만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우리 민요 아리랑과 제주 4.3 사건의 아픈 상처를 간직한 해금 창작곡 다랑쉬도 관객들에게 치유와 휴식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부산국악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독립지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중국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공연이 벌써부터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위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넋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어느새 100주년을 맞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애국지사들이 넋이 깃든 항저우와 상하이 임시정부 자리에 후손들의 만세소리와 아리랑 노랫가락이 커다란 울림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전국 곳곳이 들썩거렸는데요.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채용비리,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은 해마다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일부 기관과 연구소 등지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지만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자율성 없이는 채용비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개선은 멀기만 합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예산, 인사 등의 권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 관료나 정부 관료의 지인들이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 왔을 때 공공기관이 거절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운전직의 허위 증명서와 인터넷 특채 문제로 수사 의뢰된 대전시 체육회는 허술한 채용 과정이 드러났습니다. 채용 과정의 검증을 강화할 세밀한 규정을 준비 중인데 해당자 2명과 인사 담당자 등은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나 이런 큰 조직같이 어떤 인사 채용 담당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종합적인 일을 몇 사람들이 다 하다 보니까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업무 효율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전국에서 182건을 적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이야말로 채용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며 엄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채용 비리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도록 기관마다 다른 양정 기준을 통일하고 공적 등으로 감경되지 않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특히 상습 위반 기관은 채용 전반을 집중 관리합니다. 채용 비리가 반복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중점 관리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매년 하는 정기 전수조사 외에 그 특별 조사를 실시해서 채용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더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을 맥빠지게 하는 채용 비리.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발본색원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해운대구 우동 백스코 인근 도로에서 60살 A씨가 몰던 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넘어진 트럭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차 안에 갇혀있던 A씨를 119 구조대가 구조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약 통장을 사들여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 당첨받고 3억 원의 전매 차익을 남긴 혐의로 39살 A씨 등 불법 청약업자 3명과 명의 대여자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등 99명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고 신규 아파트 분양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킨 뒤 모두 49가구의 분양권을 따냈으며 이 중 39개를 되팔아 3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부정청약 당첨자 명단을 통보해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야구 기록과 통계를 바탕으로 팀 전력 극대화에 조언을 하는 야구 데이터 분석 자문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공개 모집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구단 홈페이지 게시판의 신청서와 함께 데이터 분석 의견 사례를 첨부해서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국가대표 경기 기간에 맞춰 휴식기에 돌입했던 프로농구 경기가 내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부산 KT는 내일 잠실체육관에서 원주 DB와 맞붙습니다.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치열한 순위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현재 4위를 달리고 있는 부산 KT는 23승 22패를 기록 중이며 24승 21패로 3위인 창원 LG를 한 경기 차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부산 MBC 2월 시청자위원회가 수영구 밀락동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창사 60주년을 맞은 부산 MBC의 의미와 성과를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당부했습니다. 또 창업에 도움이 되는 공익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 시사 프로그램의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정기회의가 어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의회와 부산시의회 등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해 각 지역별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습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정기회의는 시도의회 간 우호 증진과 정보 교류를 위해 매년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국실내건축가협회 부산 울산 경남지회장 2취임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전임 윤지영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신임 이경재 회장이 새롭게 취임한 실내건축가협회 부의경지회는 올해 공공사업 재능 기부와 각종 학술 행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9년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모여 창립한 실내건축가협회는 부의경 지역에 200여 명의 회원사를 두고 실내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남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75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 시장이 일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남구와 함께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진구와 연제구는 아직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는 데다 일부는 미분양 가구 수까지 급증하는 등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남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94.53으로 지난 11일보다 0.01% 올라 1년 5개월여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부산진 연제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상승 반전하지 못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양산시 웅상출장소가 외교부로부터 여권 사무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10만여 명의 웅상 지역 주민은 양산시청 민원실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권 발급 대행기관은 같은 행정구역 내 한 곳만 설치하지만 웅상 지역은 양산시청과는 거리가 멀어서 추가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 경실련은 만덕 센텀 내부순환 도시 고속화도로 사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사업 재검토를 부산시에 요구했습니다. 부산 경실련은 도로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 2,000원인 것은 시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40년인 징수기간도 징수기간이 25년에서 30년인 다른 민자 유료 도로와 비교해 사업자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화도 조약에 의한 부산항 개항 14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어제 오후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남북교류시대와 동북아 허브포트 부산항을 주제로 한 어제 기념식은 부산시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부산항 개항 143주년을 맞아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글로벌 초인류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남서쪽에서 비구름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부산과 경남 지역은 오전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낮 동안에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이 비는 밤부터 다시 시작돼 내일 새벽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아침 출근길 쌀쌀함은 덜한 편인데요. 낮 기온은 최고 14도로 어제보다 낮아서 일교차가 크진 않겠습니다. 연일 높게 오르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풍 계열의 바람과 함께 비가 내려서 오늘은 일시적으로 대기질 상황이 조금 나아지겠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또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양산 14도, 울산과 창원이 12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그치겠지만 이후에도 구름이 다소 지나겠고요. 3일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또 한 번의 비 소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7일 수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비 오는 출근길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